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돌비님. 아이고, 공주아빠님, 늦은 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주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직업 괴담이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 동네에서는 좀 굉장히 오래되고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 해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이십니다. 공주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흔한 부동산 괴담일 수도 있는 저희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괴담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조금 희한한 건물이랑 주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주인은 40대 중반 정도 된 여성분이고 건물은 올해 한 20년 정도 된 4층짜리 다가구 건물입니다. 처음 이 건물을 제가 본 거는 부동산업을 완전 초창기 때 한 6, 7년 전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 옥상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옥상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지 싶어서 제가 그 건물 옥상으로 살짝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문 바로 앞에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걸어두고 이제 구판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어가지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막 소금 이런 거를 막 제 몸에 뿌려댔죠. 그러고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제 선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 아니 우리 사무실 오는 길에 저기 A 빌라 저기 무슨 구판 벌리고 난리 났던데 봤어요? 그러자 이제 그 선배가 니는 처음 보는 갑네.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원래 구판 벌리고 난리다. 이거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 사람들이 민어놓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자 제가 아니 무슨 굿을 10년 동안 하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제가 물은 선배가 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는 한 10년 전쯤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당시에 이제 지금 건물주의 어머니가 건물주셨고 나이는 70대 초반 분이셨다 하더라고요. 일찍 남편하고 사별하셔가지고 딸이랑 둘이서 그 건물 4층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이 건물주인 할머니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답니다. 네. 부동산에 계약하러 올 때마다 부동산 직원이나 손님한테 기독교 아니면 계약 안 한다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런 말도 막 내뱉을 정도의 아주 맹신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A 빌라에 한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부재 중이어서 딸이 대신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들어가는 세입자는 당시에 40대 한 중후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그 건물주인 딸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이사를 들어오고 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건물주인 이제 그 할머니는 세입자 얼굴도 못 보고 자기가 계약을 했다면서 이제 얼굴을 보겠다고 2층에 있는 그 새로운 세입자 호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노크를 했겠죠. 쿵쿵쿵쿵 계십니까? 세입자가 이제 문을 여니까 주인 할머니께서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어제 우리 딸이랑 계약했죠. 얼굴 보려고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잘 부탁해요. 어르신께서 웃으면서 먼저 인사도 건네시고 과일도 들고 내려오시니까 이제 세입자분도 고마워서 인사를 했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끝마치려는 찰나에 그 주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막 킁킁킁킁 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집에다가 향 같은 거 피웠어요? 예, 제가 항상 집에서 향을 피워놓거든요. 그 말을 딱 들은 할머니는 세입자에게 갑자기 불교 신자냐고 물어보셨고 세입자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 주인 할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4층에 본인 집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렇게 그날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했는데 저녁 한 8시쯤에 3층에 사는 한 세입자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2층 새로운 세입자 문 앞에서 막 코를 갖다 대고 킁킁킁킁거리고 막 문에 기도대고 혼자 막 하나님 저 무지한 걸 용서하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3층 세입자는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계단 밑에 움츠려서 이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동영상을 찍고는 이제 일부러 막 계단에서 헛기침을 하며 다시 올라갔고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천장을 보고 막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어제 영상을 찍은 그 3층 세입자가 2층 새로운 여성 세입자 방에 내려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었답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무섭기도 하고 기겁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2층 세입자는 영상을 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했다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할머니도 나쁜 분 아니신데요. 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갔답니다. 예. 3층 세입자는 좀 머쓱하기도 해서 그냥 앞으로 신경 안 써야겠다 하며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2층 세입자가 오전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집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연히 만난 건지 일부러 그 사람을 기다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났다 하더라고요. 출근하나 봐?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출근해요. 그렇게 인사를 받자 할머니가 갑자기 혹시 자네 무슨 일해? 이러더랍니다. 그러자 2층 세입자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자네 방문 앞에 향 냄새도 그렇고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현관에 무슨 불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야. 아, 예,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제가 무속인이에요. 지금 법당에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주인 할머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건물 안으로 휙 들어가답니다. 예. 그렇게 2층 세입자도 뭐 무안하고 뻘쭘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출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한 6시쯤 그 2층 세입자가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하니까 본인 호실 입구에 팥하고 소금 막 이런 게 잔뜩 벌어져 있고 문 손잡이에는 회개해라는 쪽지가 붙여져 있었답니다. 그걸 본 2층 세입자는 에휴 할머니께서 많이 불편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복도에 어질러진 팥하고 소금 이런 거를 쓸어 담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고요.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어서 출근을 하려고 나서니 또 문 앞에 회개하라는 쪽지랑 팥하고 소금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2층 세입자는 뭐 이제 본인 급한 일들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며 또 쓸고 닦았답니다. 그렇게 또 6시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니까 또 쪽지랑 팥소금. 일주일 내내 그러한 할머니 행동이 무한 반복이었다 하더라고요. 당시 다른 세입자들도 이제는 다 알 정도로 그 할머니는 도를 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 2층 세입자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질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2층 세입자가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여는 순간 뭔가가 발밑에 미끌거리더니 순간 뒤로 확 넘어졌답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찍는 바람에 그 꼬리뼈가 골절이 되었고요. 네.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세대 세입자들이 나와서 이제 2층 세입자한테 다가가니까 그 2층 세입자가 사는 호실 입구 바닥에 기름 범벅이었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다른 세입자들이 뭐 부축을 해주고 싶어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119를 불러줬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란 소리를 듣고 이제 주인 할머니가 내려오시더니 벌 받은 거야 회개해 어서 이러더니 또 올라갔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세입자가 그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막 고함을 쳤다 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당신이나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잘못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치면 어쩔 뻔했냐며 고함을 치니까 그 할머니는 오히려 그 세입자한테 에그 너도 회개해 하며 집으로 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넘어진 세입자는 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고 결국에 119에 실려갔고 병원에 입원 신세를 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주인 할머니 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그 세입자한테. 저희 어머니가 미친 것 같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병원비며 치료비며 내가 다 지불하고 월세도 안 내셔도 되고 만약에 이사를 가시겠다면 보증금이랑 이사비도 바로 드리겠다면 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과를 다 들은 2층 세입자가 갑자기 그 딸 앞에서 눈물을 막 쏟으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든 상관없어요. 이사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이제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집 딸이 아니 뭐가 죄송하냐 죄송한 짓 한 거는 우리인데 왜 우시는 거냐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2층 세입자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이 이야기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2층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팥이며 소금이며 쪽지며 이런 거를 붙여놨을 때 그냥 그런갑다 했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무속인이라는 그 직업 특성상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 비난도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가족들도 자기를 안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는 점점 도를 넘으셨고 예. 결국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슨 장군신이 계시는데 그 장군신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할멈 저거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저것도 가만 안 둘 거고 저 딸도 가만 안 둘 거고 하여튼 저 집안 자체를 가만 안 둘 거라면서 장군신이 이제 자기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2층 세입자는 그러지 마시라. 제가 더 잘하겠다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시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장군신이 마지막에 미끄러지기 전날 그럼 알겠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사를 나가는 걸로 그 모시는 신하고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알아보려고 나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그 기름을 갖다가 번복을 해놓고 자기는 미끄러졌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던 그 장군신이라는 존재가 나는 이제는 못 참는다. 나는 이제 못 참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하고 뭐를 한다 해도 나는 무조건 저 할멈은 가만 안 둘 거다. 네가 여기서 나를 더 말리면은 니는 또 다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너무 노해버리니까 이제 이 1층 세입자 무속인은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딸한테 설명을 하니까 딸이 가만히 듣더니 딸도 이제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시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몸 조심해라고 할 테니까 그냥 이사를 나가시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알겠다. 내가 당장 이거 퇴원하고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나가주겠다. 대신에 어머니 꼭 몸 조심하라고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 딸이 병원비며 치료비며 이런 거를 다 지불을 하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무속인은 퇴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당시에 퇴원을 하고 이제 저희 부동산을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 지금은 그만두신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 무속인분의 새로운 집을 구해다 드렸고 이제 그분이 이사를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사를 나가는 날에도 그 할머니는 빨리 나가라면서 재수없다면서 막 집 앞에서 팥하고 소금하고 이런 거를 이삿짐에다가 막 뿌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나가는 순간에 그 무속인이 그 할머니 손을 탁 잡으면서 네. 할머니 저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할머니 건강이나 뭐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제 연락 자시니까 꼭 전화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너무 저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나갔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은 그 집에 아무 일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그 3층에 있는 세입자인데 그분이 그 할머니한테 고함 쳤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는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복도에 그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세입자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뺨을 치고 막 어깨를 흔들고 이러면서 막 깨우니까 할머니가 막 하시더니 일어나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 복도에 누워서 뭐 하십니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왜 있냐면서 너 집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복도에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층 세입자는 이 할머니 치매가 오셨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4층까지 구축을 해서 이제 넣어다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한 며칠 뒤에 갑자기 큰 사고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네. 난데없이 2층에 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으니까 그 집이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외창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창문 안에 이제 내부만 청소를 해도 되는데 굳이 창문 밖에 손을 갖다가 빼가지고 몸을 반쯤 베란다 밖으로 넣어서 그 외창을 닦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3층 세입자가 밑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거기서? 거기를 굳이 지금 왜 닦습니까? 깨끗한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머니가 이것만 닦고 하더니 2층에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이제 어깨 쪽을 갖다가 바닥에 잘못 착지를 하셔가지고 어깨가 골절이 되셨고 그렇게 그 3층 세입자가 119를 신고를 해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딸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요 할머니 창문 밖에 닦다가 지금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셨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라. 아마 지금쯤이면 병원에 도착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고 뭐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딸이 이상함을 조금 눈치를 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 무속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2층 살았던 2층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당신 나가고 나서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또 2층에서 떨어지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당신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2층 세입자가 맞다 하더라고요. 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 맞고 근데 정말 너무 죄송한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지금도 계속 일도 안 하고 기도만 드리고 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도 이게 분이 안 풀리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을 달래는 무슨 굿을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오시면 또 난리를 피우실 수 있으니까 따님 분만 오셔라. 원래라면은 그 2층 호실에서 해야 되는데 2층 호실에서 하면은 다른 세입자들도 또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건물 옥상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그 건물 옥상에서 이제 구판을 벌렸고요. 예. 다행히도 그 할머니가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구술했답니다. 왜냐하면 퇴원하면 또 난리가 날까봐. 근데 이 할머니가 참 뭐에 씌인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는 게 할머니가 퇴원하기까지 한 2, 3일이 남았는데 그날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오셔서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미 옥상에서는 무속인을 포함해서 그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구판을 벌리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자기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옥상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신 거죠. 할머니는 이제 그 무속인의 뺨을 갑자기 가가지고 때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면서 이 회개망측한 것들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제사상이며 뭐 이런 거를 다 엎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그 집주인 따님이 그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면서 이거 다 엄마 살리려고 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서 제발 좀 진정을 해라 하니까 또 그 할머니는 니도 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미쳤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딸도 따기를 때리면서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2층 세입자분이 할머니 진정하시고 제가 할머니한테 뭐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다 설명을 했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시고 나쁜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모시는 신이 노했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니까 할머니 지금도 봐라 어깨에 다치시지 않았나. 앞으로 시간 지나면 또 다치실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또 할머니가 내가 다친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신은 하나님 뿐이다면서 또 불상을 다 엎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무속인이 딱 정색을 하면서 그 따님 쪽을 보면서 딱 한마디 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고 딱 철수를 했답니다. 자기 관계자들 다 데리고 딱 철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무속인이 떠나고 딱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그 무속인들 옥상에서 그 구판을 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는 그게 너무나도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랑 다른 종교 의식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집에서 했다라는 게 그 무슨 결벽이나 광박관념 있는 사람처럼 막 소금을 몇 포대를 들고 이제 옥상에 뿌리고 닦고 막 이런 걸 병적으로 막 일주일 내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딸이 뜯어 말려도 보고 막 해도 이제 막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옥상 난간에 서가지고 옥상 난간 쪽을 갖다가 이제 소금으로 막 닦다가 거기서 추락사를 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도 다 치르고 막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자녀가 그 딸밖에 없었거든요. 딸은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딸은 그 집을 이제 상속 처리를 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줄 알았는데 딸한테도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그 무속인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또 그 무속인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이제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무속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 이제. 아마 당신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질 거고 재수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진짜 나는 더 이상은 없다. 그날 굿이 그 장군님이 말한 마지막 기회였다. 예. 근데 너네가 그거를 다 엎어버리지 않았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다른 데 가서 차라리 알아보셔라. 우리 장군님을 눌릴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네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 딸이 수소문한 끝에 이제 서울인가 경기도에 있는 엄청 유명한 뭐 무속인 한 명을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매년 1년에 뭐 무슨 날 2번 와가지고 그 집에서 굿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면 1년에 한두 번 그 무속인이 와서 굿을 하고 있거든요. 끝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많이 벌어지네요, 공주 아빠님 주변에. 오늘 이거는 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걸 또 겪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니까. 야, 근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상상이 잘 되도록 또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신 부동산 직업괴담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희 주변에서 정말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 무섭고 아니면 기묘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내 직업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공주아빠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또 영적인 그런 감각도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또 바쁘신 일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네. 그게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오셨지만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오랜만에 온 만큼 오늘은 이야기를 한 2개 정도 일단 들고 와봤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네. 하나는 이제 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직업괴담이고, 예. 하나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직업괴담은 아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다 키워드가 부동산 쪽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해드릴 이야기는 직업괴담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집이랑 관련된 것보다도 일단 사람에 먼저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5년 정도 되었겠네요. 제가 당시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창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중개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 동네가 뭐 비싸고 잘 사고 그런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동네에 좀 유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하여튼 그런 동네였거든요. 예. 아무튼 제가 있는 동네에 조금 젊은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같이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들고 있는 원룸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4층까지 원룸이 있고 4층에 주인집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이 집을 제가 A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주택 주인분들이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한 33, 4? 좀 젊은 분들이었고요. 남편하고 둘이서 그 건물을 관리도 하고 거기서 살고 있고 건물에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괜찮은 건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대학생들이 항상 집을 구하는 시기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이 새학기 시작하기 전 12월부터 2월 달까지 그때가 한창 애들이 이제 방을 구하던 시기다 보니까 당시에 저도 막 그맘때는 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1월 한 중순쯤이었을 텐데 제가 그 A주택에 세입자들을 한 5명인가 6명인가 놓고 그 주택은 임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치가. 그렇게 대학생들 방 구하는 시기도 다 끝나서 한 2월 말부터 저도 조금 프리하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제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 A주택에 들어간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집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물어봤죠. 집이 뭐가 이상하냐. 집 지어진 지 5년도 안 된 뭐 신축급인데 이상할 게 뭐가 있냐 하니까 밤만 되면 복도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새벽에 여자 비명소리도 막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5년 동안 그 집에서 그런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동네가 조금 유별나다 보니까 밤에 누가 밖에서 술 취해서 난리를 피우나? 이 생각도 조금 했었고요. 왜냐면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창 갓 성인이 된 애들이 술 이런 거를 자제를 못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여학생한테 이제 제가 좋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술 취한 여성분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참고 내 말고 주인한테도 말을 좀 해놔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또 한 며칠 있으니까 A주택에서 남학생이 또 저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왜 이런 집을 중개를 했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웬만한 다른 민원은 다 그냥 넘어가도 저한테 중개 과실에 대해서 따지는 건 제가 좀 되게 불쾌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약을 할 때 이 보증금 100만 원짜리라도 저는 완전 FM으로 그냥 계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랑 언쟁이 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이 매일 밤마다 어떤 여자가 복도에서 흐느끼고 비명 지르고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 똑같은 민원으로 여학생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알았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중개 과실이랑은 별개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남학생한테 설득을 시키고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봤죠. 제가 처음 전화를 걸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네. 그 A주택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사장님 요 며칠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이상한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A주택 남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미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디서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복도에서 그 누군가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가 들리자마자 4층에서 뛰어내려와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에 CCTV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출입구 현관 자동문 앞에 거기에만 CCTV가 있고 복도에는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복도에다가 이렇게 CCTV를 함부로 설치하면은 이제 세입자들 비번호 치는 거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 답답해하고 저한테도 막 괜히 좀 그렇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그 건물이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그런 집도 아니고 그냥 완전 평범한 집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한 5년 전에 그 신혼부부들이 집을 짓고 본인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될 그런 집도 아니라서 저는 일단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시에. 그렇게 또 며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세입자의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솔직히 뭐 본인들이 뭐 해결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애들 보면은 전구 하나 교체 못 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뭐 엄마 아빠를 부르거나 기사를 그러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튼 이 엄마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유별난 집을 중개를 하냐, 이거 당신 과실이라면서 막 저한테 법을 운운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저도 막 민원 전화 받는 것도 너무 짜증나서 그 엄마라는 분한테 말을 했죠. 제가 무슨 보증금 떼먹는 집을 중개한 것도 아니고 사건이나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는 집을 중개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원룸을 중개했는데 밤에 시끄럽다고 저한테 과실 운운하는 건 어떤 법에 제가 걸리는 거냐고 저도 따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애기 집에 가서 막 같이 있어 보라면서 잠을 못 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분 연락처를 다시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여학생이면은 밤에 무섭고 해서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 큰 성인 남성이 밤에 무섭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동산에 민원 넣고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주로 몇 시에 심하냐 하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12시부터 3시 사이라고 하니까 꼭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내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복도에서 비명소리며 흐느끼는 소리 다 참았는데 오늘은 호실 앞에 고양이 사체랑 쥐 사체가 놓여져 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당시에 저한테 그 문자를 고양이 사체를 보냈는데 이제 막 그 어플 이런 걸로 좀 모자이크는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와 이게 다 뭔 일인가 싶어서 막 거기로 가봤죠, 주택으로. 예. 주택으로 가니까 집주인 아내분이 막 울고 있고 호실 앞에 고양이랑 쥐 이런 그 동물들 사체가 한 3마리 4마리 정도가 2층이나 3층 호실 문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거를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30대 한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세입자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아니 누가 죄 없는 동물들한테 이런 짓 했냐면서 집주인은 도대체 무슨 원한을 살고 다니길래 막 이러냐면서 그 주인 아내분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주택 그 주인 아내분도 아니 내가 뭔 잘못했냐면서 살면서 남한테 쓴 소리나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뭘 하냐면서 또 그 세입자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싸움 났네. 아이고. 그렇죠. 더 있으면 이제 서로 감정만 더 상하고 싸움만 더 생길 것 같아. 제가 일단은 유일하게 당시에 제가 남자여가지고 중재를 좀 시켰습니다. 싸움을 중재를 시키고 저랑 그 30대 중반 여성 세입자는 1층으로 내려왔고 주인분은 4층 본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편분이 와서 고양이 사체들 치우고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그 사진 다 찍어 가셨고 그렇게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 30대 중반의 그 여성 세입자가 저한테 여기 세입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나는 요 근처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이 집에 세입자를 내가 다 넣어가지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와봤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막 집주인 그 아내분을 욕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우 같은 기집애가 뭐 남자 잘 만나서 집 걱정 없이 산다면서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 험담하는 소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듣기가 너무 역해가지고 한마디 했죠. 아니 저 주인이 그쪽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월세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어머머머 편드는 것 보라면서 그쪽도 뭐 저 집주인 좋아하나 보네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저런 여자가 좋냐면서 갑자기 막 저한테 그런 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제가 상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오해 살지 또 하지 마세요 하고 저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집을 떠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 집주인 아내분한테 전화를 한 통 했죠. 아까 복도에서 싸운 그 여자분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조심해라. 자꾸 내한테 그 사모님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탈모가 생겼답니다. 들어온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약할 때 보증금 부조가 되었고 자기가 보증금도 다 깎아주고 월세도 안 올리고 근데도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자기만 보면은 적대심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는 또 세상 천사처럼 행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더더욱 확실하게 그 여자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세입자 엄마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애가 그러는데 고양이 사체가 어쩌고 뭐 이런 집을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소송을 하니 많이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진짜 저도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고양이라든지 동물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한 짓은 맞으니까 예. 이 사람을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자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하다가 당시에 CCTV인데 이게 그 전선 배선을 연결을 안 하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CCTV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제가 그 A주택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했죠. 요즘에 사장님 이런 CCTV가 있다. 우리 한 3일 정도만 복도 천장에 최대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누가 이런 장난을 치고 나쁜 짓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했습니다. 이 범인만 특정되면은 이 카메라 영상만 증거자료 남기고 CCTV는 바로 파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좋다면서 알겠다고 바로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인분이랑 저랑 그 주택 복도 2층이랑 3층 쪽에 최대한 계단이랑 가까운 곳에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입자들 현관 쪽에는 뭐 비번호 이런 게 보이니까 큰일 나니까 절대 안 보이게끔 하고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주인분하고 저하고 같이 설치를 했죠. 2대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 사체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CCTV가 이게 상하 좌우 이동이 가능한 카메라인데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땅바닥을 그러니까 계단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소리가 녹음되는 CCTV다 보니까 뭐 누군가가 흐느끼거나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때 카메라를 머리로 올려서 누군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땅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분 혼자서 CCTV 확인이 어려우니까 저하고 같이 제 폰에도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자기 전에 이제 서로 틀어놓고 자기로 했죠. 그렇게 고양이 사건 셋째 날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CCTV 화면으로 그 폰을 틀어놓은 채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 2시, 3시쯤 되었나? 휴대폰을 통해서 여자 비명소리가 찢어지게 들리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저는 순간 저희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왔나 싶어가지고 우와 하면서 막 눈을 번쩍 떴습니다. 뜨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CCTV 화면을 딱 올려보니까 그 3일 전에 집주인하고 복도에서 싸운 그 여자 있죠. 저한테 그 집주인 막 험담하던 그 여자가 2층 복도에서 비명을 한번 딱 지르고 3층 복도에 올라가서 또 지르고 본인 집으로 슉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뭐야 이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예. 본인 집 도어랑 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건전지를 빼놨더라고요. 머리를 엄청 쓴 거죠. 그렇게 제가 새벽에 그 영상을 보자마자 그 A주택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녹화된 거 빨리 확인해라.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동안 왜 이게 흔적이 없었는지 도어랑 건전지를 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기 너머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주택 주인 남편은 막 때려 죽이겠다면서 막 흥분을 하고 있고 아내는 말리고 있고 제한테도 전화기 너머로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일단 진정하시고 날이 밝는 대로 한 8시나 8시 반까지 제가 그 현장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쯤에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경찰관 분들하고 주인분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그 여성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 제가 도착했을 때 사과부터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의 여성분이 역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막 피우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 주택 아내분한테 왜 네가 뭔데 내 남자를 뺐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내 걸 다 뺏었다면서 이 집도 내 거라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집주인 남편이 저 사람의 전 애인인가? 근데 이게 외모만 봐도 이게 두 분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남편분이 막 야 이 미친나 니랑 내랑 언제 봤다고 내가 왜 네 애인이냐 계약 때 처음 봐놓고 정신병자 아니냐면서 막 이 점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 망상증이라고 합니까? 좀 그런 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집에 이사를 와서 집주인 남편이 자기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의 아내 때문에 본인의 사랑이 못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망상이 막 망상을 낳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밤마다 그 난리를 피우고 애꿎은 그 고양이들 길냥이들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였고요. 결국에 그 여자는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집주인이 뭐 동물단체인가 그런 데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체로 그 사람한테 고발이랑 소송 막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야, 이거 섬뜩하긴 하네, 확실히. 네. 여러 세입자분들이 있겠지만, 와, 이런 경우를 또 쉽게 보진 못하죠, 공주 아빠님. 동물 그게 저는 너무 그때 충격이어가지고. 아, 동물은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요. 모든 뭐 망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벌인 그 사람은 분명하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직업괴담이라고는 하셨고, 두 번째는 네. 부동산에 관련은 되어 있지만 직업괴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길이시죠. 그때가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제가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저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가서 제가 처음으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당시에 그 학업 성적을 못 맞춰가지고 기숙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리게 되니까 이제 제가 집에다가 부탁을 해서 내가 기숙사에 떨어졌는데 자취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냐 하니까 당시에 뭐 저희 집도 형편이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좀 힘든 예. 시절이다 보니까 네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해라. 네가 뭐 학업에 큰 뜻이 있는 아이는 아니니까 네가 좀 집을 알아보고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보증금 정도는 부모님들이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참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든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20살 대학교 2학기 때 제가 처음 자취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있는 동네들이. 당시에 월세가 뭐 38만원 관리비 포함해서 40만원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와, 이 돈은 도저히 못 내겠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막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주말마다 그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 현장에 알바 가는 거. 그게 당시에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6만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쎄 빠지게 해도 그 40만원의 월세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아보고 하다가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골목골목마다 이게 벽보라고 하죠. 벽에 전단지 붙어져 있는 거. 뭐 보증금 100에 10만원, 뭐 보증금 50에 10만원 막 이런 벽보가 있었는데 속는 셈 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증금은 한 많이 걸어봐야 100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예. 근데 또 대학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숨을 쉬더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18만 원이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주변 시세가 35만 원 이상인데 18만 원이면 너무 땡큐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인터넷도 되고 뭐 다 된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집을 보여달라.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집을 보러 갔는데 주택이더라고요. 2층짜리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에 원룸을 뭐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2층에 원룸을 또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그런 주택을 개조한 거죠. 그런 원룸이었는데 1층을 제가 101호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평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10평 가까이 됐거든요. 원룸인데. 와, 이거를 내가 혼자서 쓴다고? 이거 너무 커서 혼자 못 쓰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원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뒤도 돌아볼 거 없이 계약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군대는 당시에 조금 늦게 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1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다가 짐을 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 집이 너무 넓고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되고 구축이고 지어진 게 80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첫 자취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완전 호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밤이었나? 하여튼 3일째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제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집이 뭐 도어락이 있고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대문 파란 색깔 대문 손잡이 돌리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누가 문을 철문을 팡팡팡팡 치면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누구세요? 라고 문을 여니까 어떤 남자분이랑 여성분이 정장을 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냐면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이 사이비 종교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되게 유명한 사이비 종교인데 제가 그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그 자기들 종교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다가 저는 지금 잠이 너무 와 죽겠는데, 왜냐면 어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제가 빨리 나가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찾아오고 이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애들 때문에. 예. 얘네들이 낮과 밤이 없어요. 그냥 저녁 7시에 왔다가 다음 날은 오전에도 오고, 와, 그러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프라이팬을 들고 그 사람들을 때리려고 막 제가 협박을 했죠. 한 번만 더 오면은 진짜로 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걔네들이 안 오더라고요. 무섭긴 했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센 척을 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러고 제가 그 집에 있는데, 이 집이 좀 뭔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자꾸 저런 사이비 종교 애들이 찾아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안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날 마지막으로 후라이팬 휘두른 날에 잠을 잤는데, 밤에 한 9시인가 10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누군가가 제 집 방문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애기가 막 응애 이러면서 막 울길래 제가 이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 대문 쪽으로 귀를 좀 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대문 바로 앞에서 어떤 아기가 막 응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애기가 왜 울지 하고 문을 탁 열으니까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노란 눈동자를 가진 새까만 검은 고양이가 제 대문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고 저를 보면서 막 응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애를 좀 쫓아내려고 손으로 이렇게 어이 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빨을 막 다드러내고 저를 막 그렇게 털을 세우면서 보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방문을 쾅 닫았죠. 저희 집 대문이 도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차들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뭐 누군가 말하는 소리 이게 다 들려요. 그냥 딱 대문을 열면은 차도거든요. 그런 약간 반지하처럼 생긴 그런 집이었는데, 이 고양이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상한 일들도 계속 있으니까 점점점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고양이를 보고 화장실을 딱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예. 제가 왜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올 때 그런 거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그거를 봤어요.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이 파공한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는데 누가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용도로 이걸 했는지. 여기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집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공인중개사한테 그 저녁에 보냈죠. 네. 혹시 여기 화장실에서 누가 이러한 행동을 선택을 하셨냐 하니까 맞대요. 내한테 왜 말을 안 해주냐,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인데 그렇게 누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이런 거면 좀 기뜸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하는 말이 그럴 의무는 없다. 예. 솔직히 짜증이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떡하지,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그렇다 또 혼자 있기에는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룸메이트를 알아보다가 이제 대학교 동기 남자애한테 이런 조건을 마련해주고 한 달에 나한테 그냥 7만 원이나 8만 원 정도만 주라. 그러면은 니하고 내하고 같이 이 집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도 좋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저랑 같은 과는 아닌데 하여튼 이 학교에 들어와서 좀 친해진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친구도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짐을 풀고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 친구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 과 특성상 이 야간에 과제하는 그런 게 엄청 많은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간에 그날도 뭐 과제 이런 거 한다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있었고 저 혼자 있었고, 그렇게 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날따라 혼자 있는데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예. 오늘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으스스하고 무섭지? 그러고 제가 이제 두리번거리는데 저희 집에 또 그 집이 희한한 게 창문이 많아요. 근데 이 창문이 그 옛날 그 창문 지나가는 사람들 다 비치는 그런 창문이거든요. 우옇게 비치는 창문. 보니까 막 이상한 여자들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분위기가 좀 막 이상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철수야,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니 혹시 언제 오냐? 그러니까 지혜가 하는 말이 나 집에 도착하면 오늘 한 새벽 한 3, 4시는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하고 이거 혼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그냥 남자가 너무 좀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원래 제가 겁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한테 알겠다 하고 제가 잠을 청했죠. 예. 잠을 청했는데 제가 그 집에서 처음 가위가 눌렸습니다. 더워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얼굴이 없는 달걀 귀신이 여잔데 나체로 있었어요. 나체로 입은 여자가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 여자를 선명하게 봤는데 얼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애가 내를 딱 보더니 깼다 이러더니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화장실 쪽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제 몸은 제가 자던 그 공간에 그대로 있고 분명히 저는 지금 화장실 쪽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아래를 보니까 제 몸은 또 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치 영혼이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그 느낌이 되게 불쾌하고 구역질 나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잠에서 깼죠.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고 뭐고 막 다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냉장고 열어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거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막 좀 진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딱 문 앞에서 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응애 하면서 예. 저는 이제 또 고양이가 또 왔구나. 어떡하지? 저 고양이 좀 너무 공격적이던데 해서 그냥 제가 대문을 손으로 쾅쾅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망가겠지. 쾅쾅 치고 어이 하면서 막 쾅쾅 계속 쳤어요. 치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갔다 하고 이제 담배를 마저 피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문 앞에서 응애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하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만큼 받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니까 고양이가 없어요. 고양이가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분명히 이 고양이가 계속 울었는데 왜 없지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그 골목길 대로변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골목을 제가 조금 한번 걸어서 그 고양이를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서 이제 제가 뭐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겁을 줘서 이렇게 좀 도망을 가게 하려고. 근데 없어요. 고양이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시간이 새벽 2시 반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하도 빠르니까 도망을 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서 다시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딱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다가 제가 뒤를 휙 하고 돌아보니까 흰 색깔 원피스를 입은 한 4살짜리 여자애? 빨간 색깔 책가방을 딱 둘러매고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얘가 포터트럭 뒤에 딱 숨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야 너 집에 안 가? 이러니까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포터트럭 뒤에서 얼굴을 반만 딱 내밀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혹시라도 애기한테 담배 연기 가면 안 되니까 담배도 버리고 제가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애기를 바로 앞에 제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애기랑 눈을 마주치고 물어봤죠. 애기야 지금 시간 늦었는데 너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라니까 애기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포터트럭 그 번호판 쪽을 손으로 꼭 들고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근데 애기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애기 머리를 쓰다듬었거든요. 애기야 늦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라고 머리를 쓰다듬는데 얘가 갑자기 그 고양이가 아까 내던 소리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를 보면서 소리를 탁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지고 집까지 그냥 뛰어갔죠. 뛰어가가지고 와 이 동네 진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또 시계를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새벽 3시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3시에 한 4살짜리 애기가 혼자서 책가방을 들고 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내가 지금 뭐가 씌었구나 단단히. 내 진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물 한 잔을 더 먹는데 또 문 앞에서 응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 패닉 상태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무섭고 이런 감정을 떠나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 있는 그때 식칼을 하나 들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어차피 이거 귀신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거 같은데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칼을 들고 이제 막 골목길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빨리 나와보라면서. 제발 좀 나와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뭐가 안 나오죠. 그렇게 혼자서 막 5분 동안 달밤에 생쇼를 다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칼을 내려놓으니까 또 창문 앞에서 응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응애 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냥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막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또 친구는 또 안 와요. 제가 막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하니까 얘가 이제 아마 학교에서 잠이 든 것 같은데 한 새벽 5시쯤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빨리 집으로 좀 오라고. 지금 뭐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니까 제가 완전 하루아침에 페인이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니는 혼자 있을 때 이런 적 없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에 되자마자 그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집에서 내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냐니까 이 사람이 되게 저한테 공격적으로 좀 말을 하더라고요. 좀 건들건들거리면서. 아니 뭐 어린 친구가 뭐 네가 겁이 많은 걸 왜 내한테 뭐 따지냐면서 제가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나이가 되게 많은 어르신이었거든요. 기억상으로 한 70대 중후반?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어르신이 제 전화를 받자마자 딱 뭐라고 하시냐면은 학생 별일 없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집에 지금 들어온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지금 저한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어르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몸이 허한 게 아니라 밤에 이상한 애기 귀신도 나오고 고양이 귀신도 나오고 악몽도 꾸고 제가 미칠 것 같다. 예. 뭐 사이비 종교 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지를 않냐.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막 한숨을 쉬시더니 아이고 막 미안하다면서 그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나가는 거는 둘째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네한테 말 못 해주니까 그냥 묻지 말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날에 바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됐었죠. 그런 집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공주 아빠님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순탄치 않을까? 야,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공주 아빠님께서 오늘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또 섬뜩했고 우리가 이게 사는 집에서 이런 네. 일들을 겪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금 좋은 집을 들어가는 좀 팁이 있을까요? 팁이라고 좋은 집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솔직히 네.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오피스텔 건물 이런 거 이제 특히나 젊은 분들 전세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세 뭐 혹은 월세죠. 전세, 네. 그쵸.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 전세 자금 대출을 워낙 나라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많이 들어가는데 네. 요즘에 전세 사기가 이게 언론에 나온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아, 네. 사실 저도 전세 사기 때문에 한동안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그죠. 일이 있었죠. 네, 물론 제가 뭐 그런 거에 가담한 건 아닌데 다행히 저희 세입자들은 이제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나오긴 했는데 이제 네. 저도 그 계약서를 썼으니까 그런 조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전세 특히 보증금 거는 거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꼼꼼하게 확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요즘 네. 좀 세상이 흉흉한데 그래도 좀 잘 좋은 집 얻으시길 바래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죠? 그쵸. 네. 아이고 오늘 공주 아빠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전달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항상 건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즘, 일본처럼 법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상상하면서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그리고,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냥 살아서 나갔었을까? 아니면, 뭐, 살해를 당했을까? 뭐, 이걸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좀 더 오싹하지 않나. 그리고 간혹 또 이상한 귀신이 목격이 된다던가 이랬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